보통 인간은 자신보다 특출나거나 우수한 사람을 보면 배우고 싶다거나 부럽다는 감정을 갖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능력을 빼앗아오고 싶어 하죠. 비판의 여지가 있겠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그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신년휘호를 선물했는데 1979년 그가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자필 휘호로 이는 푸틴이 고미술품 시장에서 직접 돈 주고 구입한 원본이라고 합니다. 푸틴이 1990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총장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그는 한국 외교관에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책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든 모두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으며 러시아 경제 발전은 한국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2012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중국 웨이보를 중심으로 블랙핑크 제니가 중국의 서유기 주인공의 스타일을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지스멘터리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장수는 이순신이다. 영국의 넬슨 제독의 명성이 아무리 높다지만 인격과 천재성에서 이순신에 필적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사토 데스타로라는 일본인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내린 평가입니다. 사스 데스타로는 일본 해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쟁 영웅이자 러일 전쟁의 승리를 이끈 최대 공로자로 꼽히는 인물로 1927년에 쓴 절세의 명예장 이순신이라는 저서에서 저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을 나폴레옹의 프랑스 에스파냐 연합 함대를 격파하고 전사해 유럽 해전 역사로 남은 영국의 넬슨 제독을 넘어 동서양 최고의 해군 제독 중 1인자라고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누군가를 너무나 경외하거나 존경하면 그가 죽은 후에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딱 그러합니다. 1977년 10월 발행된 일본의 월간지 아시아 코론에는 일본 해군들이 연중 행사 중 하나로 통영의 충렬사를 찾아 이순신 장군을 참배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시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자신들을 쳐부순 적군의 장군이지만 그를 경외한 나머지 한국까지 건너와 참배했다는 것이죠. 도둑국, 이 단어는 요즘 중국의 SNS 웨이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도둑국은 한국을 지칭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쳐간다는 의미로 선동하듯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한국은 도둑의 나라라는 인상만 남았다. 이제 한국을 도둑국이라고 부르자 또는 이 도둑국은 진짜 뻔뻔하다. 옛날에는 우리 속국이었던 주제에 중국 문화를 뺏고 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누가 누구의 것을 빼앗고 있는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데요. 한복도 김치도 아리랑도 심지어 세종대왕까지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한국의 중국 문화를 훔쳐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의 대표 아이돌 가수가 2000년 전 중국 설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스타일을 따라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바로 블랙핑크의 제니가 주인공인데요. 제니라는 멤버가 속한 블랙핑크는 현재 한류를 대표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으로 이제 그녀들이 한국의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내한으로 봅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가수가 됐다는 의미일 텐데요. 블랙핑크가 세운 기록이 그 의미를 뒷받침합니다. 지난 1월 26일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가 공개 2년 9개월 만에 15억 회를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뚜두뚜두가 18억 뷰를 넘어서면서 15억 회 이상 뮤직비디오 2편을 가진 한국 아이돌 최초의 그룹이 됐습니다. 현재 블랙핑크는 조회수 1억 회 이상의 영상이 총 32편에 달하며 누적 조회수는 222억 회를 넘었을 뿐 아니라 구독자 수가 7,170만 명으로 이 분야 전 세계 모든 아티스트를 통틀어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가장 확실히 앞서가는 블랙핑크에게 중국이 고춧가루를 뿌리고 나섰습니다. 입는 옷, 무대 퍼포먼스, 화려한 외모까지 등장만으로도 화면을 압도하는 제니를 두고 우리에게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이 주인공이라고 알려진 서유기의 주인공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 초 제니는 솔로곡 솔로로 활동할 당시 2021년 버전을 준비한다며 많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발그레한 볼터치에 장미를 모티브로 한 의상을 입고 머리를 따 양쪽으로 올린 귀여운 헤어스타일을 선보였죠. 그런데 이 모습 그대로 콘서트 무대에 올랐는데 콘서트 직후 중국에서는 황당한 주장이 제기됩니다.
한 네티즌은 웨이보에 제니 의상 스타일은 서유기의 홍하열에서 훔쳐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삼장법사가 등장하는 서유기에는 홍하열이라는 어린 요괴가 등장합니다. 이 요괴는 삼장법사를 잡아먹으면 불로장생한다는 소문을 듣고 삼장법사를 납치하려 하는 등 천진난만한 얼굴로 온갖 사고를 치는 처치불능의 요괴로 묘사됐죠. 그런데 이 빨간 의상을 입고 머리를 양쪽으로 따아 올린 모습이 닮았다며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이 글에 다른 네티즌들은 한국이 또 중국 문화를 훔쳐갔다거나 한류 가수들은 왜 죄다 중국의 요소를 사용하냐거나 제니는 어른인데 왜 서유기 주인공 어린아이를 따라하냐 등등 어이없는 댓글이 달렸죠.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조선족의 역사도 당연히 중국의 역사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는 동북공정 이후로 중국은 참 많은 공정을 펼쳐왔습니다. 김치가, 한복이, 삼계탕이, 세종대왕이 전부 피해자가 됐죠.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중국은 왜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졌는데 왜 이리 속이 좁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국이라 하기엔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엔 속이 너무 좁아서 중국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이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중국인들은 그 땅덩이에 비해 속이 너무 좁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성의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 고유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고 국민성 개조를 위해 상당한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중국 대륙에 발을 딛기 전까지 서양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중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예의 바른 민족이며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도 가장 앞선 민족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각지로 전해진 중국의 서적을 통해 중국은 재화가 풍부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현명한 황제가 효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예의 바르고 도덕을 숭상하는 나라로 상상했죠. 그러나 아편전쟁 때 중국 땅을 밟은 서양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본 중국의 도시는 발을 뗄 수 없을 만큼 너무 지저분했고 지금까지 들었던 것처럼 중국인들이 그리 문명적이지도 교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서양인들은 금세 의기양양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중국인들을 추하고 지저분하게 묘사하기 시작했죠. 중국인들은 족쇄를 찬 범죄자와 같고 지력이 떨어지고 창조력이 부족하고 이기적이면서 고집만 세고 고리타분하고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고 신용도 없다는 것이 그들이 묘사한 중국인입니다. 선교사 아서 앤더슨은 중국인과 30년을 함께 지낸 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인은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중 근본적으로 시급히 갖춰야 할 것이 인격과 양심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중국의 문이 열리면서 중국에 깨어있는 자들은 중국인 국민성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중국인들에게 느끼는 실망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실망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처절했습니다. 국민성 개조를 누구보다 강하게 외쳤던 루시는 1925년 앞으로 가장 시급한 일은 국민성을 개조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간판이 바뀌어도 상품만 그대로 남게 되는 격이다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마오쩌둥 역시 국민성 개조운동에 앞장섰는데 청년 시기의 마오쩌둥은 중국인들은 그동안 쌓여온 병폐가 너무 심하고 사상이 너무 낡았으며 도덕도 심하게 무너졌다. 우리나라의 사상과 도덕은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으며 공허하고 실제적이지 못하다. 지난 5,000년 동안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혔고 폐단을 쉽게 타파할 만한 힘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죠. 그렇게 마오쩌둥은 낡은 것을 모두 버리라면서 문화대혁명을 시도했으나 이 문화혁명은 오히려 중국인들의 국민성을 후퇴시키고 못된 것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장악한 마오쩌둥이 실시한 이 문화대혁명이 현재 중국인들을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중국이 고대사를 왜곡해 한반도 역사를 자신들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 공산당의 싱크테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2002년부터 중국의 랴오닝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의 역사, 지리, 민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적이 한반도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펼쳤을까요? 왜냐면 중국에는 역사가 남아있지 않다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수천만 년간 이어져 온 역사는 보통 기록의 형태로 남아 국가의 근간이 됩니다. 중국의 역사는 기원전 1600년 전부터 존재한 상나라부터 시작되는데 역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만 중국 역사를 보면 상당한 역사가 의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기원전 212년 진시황제는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할 계획으로 농업 등의 실용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역사책을 태우는 분석행위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유학자들까지 전부 생매장하면서
역사와 기록을 전부 말살시키는 어마어마한 기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불과 60여 년 전 중국에서 발생하죠. 1966년 마오쩌둥은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라, 문화, 교육, 정치, 가족 등 그 모든 옛것을 숙청하라며 혁명을 부르짖었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으로 100만 명의 홍위병이 공자의 묘를 파헤치고 항우의 묘를 파헤치고 청나라 시대 유물이 파괴되는 등 수천 년간 이어온 문화재가 전부 파괴됩니다. 이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문화재도 많지만 중국 역사의 길이에 비하며 미미한 수준이죠. 이제 사라진 것들은 기억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젠가 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시진핑 집권 이후 진행된 국수주의와 열등감이 맞물려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중국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억지를 쓰는 것이며, 좋아 보이는 이들이 하는 것들은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 전부 중국을 따라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아니지만 진시황제와 마오쩌둥이 저지른 역사 말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역사가 기억에만 남아있어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 세계로부터 민폐국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어코 한복이나 태권도, 한반도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은 감정의 사치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